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성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얘기할 것은 갑상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갑상선 얘기 중에서도 갑상선염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갑상선, 우리가 갑상선 그러면 항진증, 저하증, 결절, 많이 들었는데 갑상선염?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떤 건가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일단 갑상선염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럼 갑상선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갑상선이란 우리 목 한가운데 여기 앞에 톡 튀어나온 물렁뼈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우리 기도라 그러죠. 숨을 쉴 때 기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내분비선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 이 갑상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갑상선이 그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갑상선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갑상선이 하는 일은 뭐냐 이거죠. 갑상선이 하는 일은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해요. 말 그대로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이 또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우리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관들을 요거는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항상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정도 적절히 유지시켜주는 일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몸은 항상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우리는 항상 그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이 요런 기능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갑상선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체온 조절이에요. 체온 조절을 잘 해줘야만이 우리 몸에 문제가 안 생기겠죠. 추울 땐 좀 추위도 느껴야 되고, 더울 땐 좀 더위도 느껴야 되는데, 춥거나 덥을 때 못 느껴요. 이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갑상선이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 체온 조절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갑상선염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갑상선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갑상선염을 그러면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내가 혹시 갑상선염이 올 수 있을까? 미리 대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갑상선염은 이거예요. 우리 갑상선에 갑자기 세균성 감염이라든가 혹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갑자기 이 갑상선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떤 이유였든 간에 이 갑상선에 염증이 생긴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갑상선염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갑상선 그러면 갑상선 저하증도 있고 갑상선 항진증도 있고 갑상선 결절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갑상선염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하고 틀린 건가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항진증이나 저하증이나 결절에서 이게 좀 더 많이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다 보면 이게 갑상선염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들 갑상선 항진증이나 저하증으로 있다가 갑상선염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갑상선염이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갑상선염이 더 진행되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냥 갑상선 종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만 들어도 무섭잖아요? 갑상선 종양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갑상선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갑상선염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원인을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원인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을 알고, 내가 어떻게 대비하면 될까요? 한번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갑상선염이 생기는 것은 이거예요. 첫째, 갑상선염은 일단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급성 갑상선염이 있어요. 말 그대로 급성으로 생긴 거예요. 이거는 세균이나 미생물에 의해서 세균이나 미생물의 침입에 의해서 여기에 염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갑상선에 염증을 발생하는 것이 급성 갑상선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급성 갑상선염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환절기라든가 그때쯤 되면 감기도 많이 걸려. 겨울철 되면 감기도 많이 걸려요. 특히 환절기에 많이 걸리는데 감기로 인해서 요 인후통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그 염증이 갑상선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갑상선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면역세포가 내 세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 갑상선이 멀쩡한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내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게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그 하시모토병이라는 그런 병이 있어요. 목이 이렇게 퉁퉁하게 붓는 병. 그걸로 인해서 갑상선이 염으로 올 수가 있어요. 갑상선이 염으로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출산, 우리 여성들 임신하고 출산 후에 이 갑상선 염이 올 수 있습니다. 갑상선 염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그런 얘기 말씀드렸어요. 갑상선 염은 또 있어요. 자, 갑상선 항진증이나 갑상선 저하증으로 있다가도 이게 갑상선 염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예. 그런 증상이 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갑상선 염은 어떤 내 몸에 어떤 증상이 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예요. 첫째, 이 감염 주기가 이게 통증이 와요. 통증이 오고 여기가 막 열감이 나요. 열감이 나고 여기 심하면 여기 피부색도 변화가 와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갑상선 염이 왔을 때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항진증에서 염으로 오는 수가 있다 보니까 항진증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체중이 빠져요. 체중이 줄어요. 갑자기 살이 빠지기 시작을 해요. 예. 갑상선 염이 있는데도 살이 빠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갑상선 항진증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고 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살이 빠져요. 그 다음에 반대로 자, 갑상선 저하증이 있었던 사람이 갑상선 염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항진증이나 저하증으로 있다가 염으로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저하증으로 있던 사람들은요, 이 몸이 붓고 살도 찌지만 많이 피곤해요. 그러니까 갑상선 염이 있을 때도 많이 피곤해요. 그 다음에 또 갑상선 저하증으로 있다가 염으로 오는 사람들은 이게 쉽게 얘기해서 변비도 걸리기 쉬워요. 변비 걸릴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체중 조절도 안 되고 체온 조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갑상선은 영 불편한 거예요. 우리 몸에 갑상선이 오면 일단 내가 막 불편하고 힘들어요. 피곤하고 지쳐요. 몸이 많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 갑상선 염이 왔는데 자꾸 살이 찌는 사람들이 있어요. 뚱뚱하게 막 살이 찌거나 붓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갑상선 저하증으로 인해서 오는 염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운동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약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막 땀나게 운동을 해줘야 돼요. 땀나게. 그러면서 체중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살찌는 것을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갑상선 저하증은, 항진증으로 온 사람들은 오히려 살이 빠져요, 이제. 살이 빠지는 사람들은 많이 빠지면 위험하겠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가지고 살 빠지는 것을 막아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과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골고루 영양을 섭취해 주셔야 돼요. 식이섬유, 비타민, 이런 것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 야채라든가, 이런 골고루 영양소 섭취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것도 권해드려요. 어떤 걸 권해드리냐면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요, 에스트로겐 우먼골드를 권해드립니다. 에스트로겐 우먼골드는 우리 몸에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는 일을 해줘요. 자, 이 갑상선 염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우먼골드는 우리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아까 제가 처음에 갑상선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호르몬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염이 왔을 때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는다. 균형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에스트로겐 우먼골드라는 제품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갑상선 염이 오면 피곤하고 지쳐요. 그러다 보니 면역력도 떨어져요. 면역력에 좋은 키토 올리고당을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키토산 많이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키토산은 분자가 커가지고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잘게 쪼개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키토 올리고당입니다. 여러분 키토 올리고당을 드셔가지고 일단 면역력도 높이고 힘도 세게 해줘야 되겠죠. 버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갑상선은 호르몬이 불균형이 왔을 때 갑상선 염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이 트리플 맥스라는 종합 비타민하고 순생식이라는 생식과 헬스비 아연을 권해드립니다. 얘네들은 뭐냐면요, 그 안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 역할을 해줘요. 자, 갑상선이 불균형이 깨지고 갑상선 균형이 잃었을 때 호르몬이 균형을 잃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호르몬 원료가 없어.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르몬이 원료가 될 수 있는 트리페린맥스라는 종합 비타민하고 순생식하고 헬스비 아연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저하증으로 와가지고 영으로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변비가 심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식이섬유를 하나 권해드릴게요. 엑스디토라는 식이섬유입니다. 이 식이섬유 정말 괜찮으니까요. 한번 찾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랄게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저출력 레이저의 라파사공이 VIP를 권해드립니다. 얘는 갑상선 염이 있는 사람들은 목에서부터 이렇게 길게 내려주면 좋습니다. 맨살에 하는 거니까 목에서부터 이렇게 길게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얘가 혈류 흐름을 시켜주면서 갑상선 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저출력 레이저는 어떤 얘기예요? 우리 몸에서 염증을 제거하는 일을 해줘요. 염증은. 이 저출력 레이저인 라파사공이 VIP도 염증을 제거하는 일을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천연항생제인 프로폴리스도 좋습니다. 프로폴리스 권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갑상선 염이 왔을 때는 많이 힘들고 어렵고 자칫 관리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갑상선 종양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염두에 두시기 바랄게요. 혹시 내가 아직은 갑상선 염 아직 잘 몰라. 그렇지만은 미리미리 이런 것을 알아두면은 내가 차후에라도 혹시 내 주변에 누구라도 갑상선 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영상 괜찮았는지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